백핸드 그립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오는 공을 굳이 포핸드로 전환하지 않고 백핸드에서 그대로 손만, 라켓만 이렇게, 라켓 헤드만 이쪽으로 돌려서 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에요. 안녕하세요. 민턴닥터 이사부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그립 전환을 하지 마라는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드라이브 상황에서 또는 푸시 상황에서 포핸드 그립을 잡고 백핸드 그립을 전환하는 거, 포핸드에서 백핸드로 전환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실력이 좀 올라가서 경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포핸드에서 백핸드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빠르게 안 되죠. 근데 굳이 이거를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범실이 날 확률이 높죠. 미스샷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빠른 공들은 백핸드로 다 처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핸드에서 바로 백핸드로 그대로 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배드민턴에서 그립이라고 하면 포핸드 그립과 백핸드 그립이 있다라고는 다들 알고 계시죠. 포핸드 그립과 백핸드 그립.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포핸드 그립이고 왼쪽은 백핸드 그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오른쪽이 포핸드고 왼쪽이 백핸드였다면 최초의 배드민턴을 만든 그 누구, 예를 들어 이게 인도에서 시작했든 아니면 영국에서 이걸 퍼뜨렸든 어떤 사람이 시작을 했든 우리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시작해서 포핸드와 백핸드라고 이름을 붙였을 땐 왜 오른쪽과 왼쪽인데 포핸드, 백핸드로 이름을 붙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포는 앞쪽이란 뜻이고 백은 뒤쪽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은 포핸드, 왼쪽은 백핸드, 서로 영어가 달라요. 만약에 left나 right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해되겠어요. right hand, left hand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오른쪽 왼쪽이구나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처음부터 배드민턴을 이렇게 딱 접할 때 왜 오른쪽을 포핸드라고 하지? 왜 왼쪽을 백핸드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포핸드가 오른쪽이고 백핸드가 왼쪽이라면 그럼 가운데는 뭐예요? 언제 이것을 백핸드에서 포핸드로 전환해야 되죠? 여기는 백핸드고 여기는 포핸드인가? 백핸드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쳐야 되나요? 혹시? 그래서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 아닌, 저는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건 위아래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립 전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어나지 않고 위아래로 일어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를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스트로크 하는 상황들은 빠른 공을 받는 상황이에요. 아래쪽은 이렇게 서 있을 때 머리보다 아래쪽은 빠른 공을 받아야 돼요. 쟤네들이 나를 때리는 공이에요. 나한테 공격하는 공. 약간 수비적인 성향이 많죠. 머리 위쪽에 오는 공은 쟤네들이 나한테 띄우는 공이에요. 나한테 올려주는 공. 그러면 내가 공격을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죠. 쟤네들이 수비 상황. 그러면 머리를 기준으로 위쪽은 올려주는 공이고 머리를 기준으로 밑은 내가 공격을 당하는 공이죠. 그렇다면 머리를 기준으로 밑에 공이 빠르겠어요? 위에 공이 빠르겠어요? 당연히 밑에 공이 빠르겠죠. 밑에 공이 빠르고 위에 공은 느립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포핸드 그립이 훨씬 유리하다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죠. 포핸드가 훨씬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고, 수비를 할 때는 백핸드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죠. 그렇다면 머리 밑에는 백핸드 그립으로 많은 부분들을 처리하고, 머리 위쪽은 포핸드 그립으로 많은 부분들을 처리하게 된다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 백핸드 그립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준비 그립 역시 백핸드 그립에 가깝죠. 그래서 라켓을 잡았을 때 라켓의 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잡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백핸드를 훨씬 더 잘 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오는 공은 느리니까 그립을 전환해서 포핸드로 치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굳이 크게 말씀드리면 머리 위는 포핸드, 머리 밑은 백핸드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나누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쪽부터 여기까지는 하단도 포핸드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은 다 백핸드. 그래서 백핸드는 이쪽 영역이 백핸드, 포핸드는 이쪽 영역이 포핸드,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립은 위아래로 그립의 전환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빠르게 상대방이 나한테 공을 막 친단 말이에요. 드라이브로 막 쳐요. 그러면 엄청 빠르겠죠. 공이 스매싱 날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이브를 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그립 전환이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는 백핸드 그립을 잡고 이렇게 쳤잖아요. 자, 백핸드 그립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오는 공을 굳이 포핸드로 전환하지 않고 백핸드에서 그대로 손만, 라켓만 이렇게, 라켓 헤드만 이쪽으로 돌려서 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백핸드로 영역이 커버가 되죠. 자,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다가 이 정도에서 포핸드로 전환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백핸드로 다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이쪽은 백핸드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카바는 가능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포핸드로 전환해서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다면 굳이 그립을 좌우로 전환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냥 백핸드로 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준비 자세가 기본적으로 백핸드 그립을 잡은 상태로 시작하게 되고 전부 백핸드로 칠 수 있다. 그리고 치다가 뭐 드라이브를 치거나 해서 찬스가 올라와서 포핸드로 가면 이렇게 그립은 이 상태로 전환해서 포핸드로 공을 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기코치와 함께 공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백을 쳤어요. 이렇게 백을 쳤는데 공이 만약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거를 포핸드로 전환해서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친 상태에서 전환하지 않고 백으로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쳤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포핸드로 치는 거죠. 상당히 바꾸려면 바빠요. 이 상태에서 있다가 이쪽을 이렇게요. 지금 보세요. 그냥 백으로 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백을 잡고 라켓만 눕혀주고 손목만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방금 제가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한번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라켓을 어떻게 쓰는지 우선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백핸드 그립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라켓면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친 상태에서 다시 공이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포핸드 그립을 이렇게 전환해서
이렇게 치는 게 맞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엄지가 내려가면서 검지가 올라가고 이렇게 포핸드를 치는 게 맞는데,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인데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나보다 빠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드라이버가 굉장히 빨라서 막 치고 들어오는데 언제 그립을 전환합니까? 그럴 경우에 자, 백그립을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공이 이쪽으로 오면 그대로 라켓을 이렇게 손목만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당기면서 엄지를 미는 동작도 계속 상관없고 새끼손가락을 당기는 동작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중요한 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손이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갈 시간이 있다면 그냥 포핸드를 바꿔서 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손을 중심으로 라켓이 도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할 때 바로 이렇게 돌면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돌면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서 살짝 당겨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였죠? 여기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립에서 포핸드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백핸드에서 포핸드로 전환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백핸드 그립에서 포핸드 그립을 전환하고 포핸드에서 다시 백핸드로 전환하는 걸 할 줄 아는 분들이 응용 동작으로 백핸드에서 백핸드 또는 포핸드에서 라운드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백핸드 그립에서 포핸드로 전환하지 않아도 왼쪽에 오는 공과 오른쪽에 오는 공 어느 공이든 머리 밑으로만 공이 온다면 다 백핸드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스윙이나 아니면 타격, 스트로크에 대해서 이런 타구나 스트로크에 대한 정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석이 어느 시기에 시작한 사람과 어떤 모습, 어떤 피지컬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석인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시작한 사람이 익히는 연습법과 나이가 들어서 익히는 연습법은 달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드민턴의 기본적인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정석들은 있지만 그 정석을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은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몸에 맞는 스윙이 필요하다, 그 몸에 맞는 타법이 필요하다, 그 몸에 맞는 타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조금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우리가 어떤 그립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스윙들, 나한테 맞는 타점을 찾아보는 것이 생활체육을 좀 더 편안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